안녕하세요. 이다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피부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밤이 되면 잠이 들고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고, 어떻게 보면 음식 먹는 것처럼 당연한 일, 그러면서도 크게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 잠이 우리 건강과 피부 건강과 그리고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잠이라는 부분이 우리 몸의 사이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 두 번째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부신 피질 호르몬입니다. 각각 어떤 기능을 하냐면,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뼈를 성장시킨다든지 몸이 재생되고 건강하고 또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세포들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화가 되고 구부정해지고 뼈에 칼슘도 빠져나가고 점점점 노화되는 그런 외모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의 부족 때문입니다. 근육을 생성시키는 데 있어서도 성장 호르몬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 있어서도 성장 호르몬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시간은 잠을 든 지 3시간 정도 또는 2시간 정도 됐을 때부터, 깊은 수면에 빠져들었을 때부터입니다. 이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는 생체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상에서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이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뼈가 성장하고 키가 크고 세포가 재생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간, 즉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꼭 수면을 많이 취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성장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성장 호르몬이 없다면은 뼈라든지 또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재생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부 같은 결체 조직들도 재생되는데 한계를 겪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연령대에 따라서 줄어드는데, 이 성장 호르몬의 농도를 꾸준하게 유지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 그 다음에 적절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 위협적인 환경에 노출됐을 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12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이때 분비량이 가장 줄어듭니다. 이것은 잠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이 시간대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게 된다면 몸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와 비슷한 그런 현상을 호르몬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노출이 불규칙하게 된다든지,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말아야 될 시간에 나온다든지, 즉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거나 새벽까지 깨어있거나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피부는 굉장히 급속도로 노화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많이 나오면은 피부에 있는 피지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잉으로 분비되게 되면서 우리 피부에 기름기가 생긴다든지 또는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우리 호르몬은 리듬을 타고서는 분비되게 되는데, 이 리듬에 맞춰서 우리 생활 리듬이 같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호르몬이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면서 면역력이라든지 피부 건강이라든지 피부 노화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들, 잠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첫 번째는 과로, 일이 많거나 어쩔 수 없이 과로할 수밖에 없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밤낮이 바뀌어 있는 직종도 많이 있으실 거고, 예를 들면 구급대원을 하시는, 많은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죠.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그런 분들께서는 야간 당직이 있어요. 그러면 잠의 리듬이 다 깨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노화도 빨리 오고 피로해지고 근육은 더 많이 빠지고 피부 트러블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서 신체의 근육을 풀어주고 샤워나 이런 걸 통해서 몸 깨끗하게 하면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짧은 시간 잠을 자더라도 굉장히 푹 자게 되겠죠. 그러면은 리듬이 깨진 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보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잠을 잘 자려고 하고 생체 리듬에 맞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이런 게 가능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같은 잠을 자도 깊이 푹 못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잠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로,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이면 잠이 오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거나 밤에 잠 자기 전에 너무 집중해서 무언가를 한다든지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러면 분명히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랑 별개로 이런 건 어느 정도는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통제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 가운데 고생하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자면서 호흡이 일시적으로 없는 시간들이 발생하는 분들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을 겪는 분들인데요. 본인은 잘 모르세요. 되게 이제 코골이나 이런 걸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고, 주무실 때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 보면은 건강한 분들은 보통 산소 포화도가 97, 98, 99%가 나오는데 자는 도중에 이게 80, 70까지 떨어지게 돼요. 이 상태가 오래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뇌나 심장, 폐 이런 데 다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근데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보여요. 저희가 아무래도 피부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잠의 질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이러게 되는데, 수면 무호흡증에 의해서 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자주 겪는 분들은 피부 노화도 빨리 옵니다.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면서 팽해 보이고 혈관이 얇은 정맥이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혈관이 그런 저산소층에 자꾸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얼굴색이 칙칙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죠. 이건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현상인 게 코골이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에 한 3분의 1 정도는 누가 와서 목을 조르는 거랑 비슷한 상황을 겪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산소의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받아야지 되는데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 잠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비인후과적인 치료를 저희가 권해드리기도 해요. CPAP이라고 해서 코에 장착하는 일종의 산소 마스크 같은 거라고 해요. 산소는 들어가지 않고 양압,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라고 해서 지속적인 양압 기도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압력을 걸어주는 거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이 잠잘 때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쓰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권해드리고 또 치료를 해드리지만 한 달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불편해서 잘 때, 자다가 깼을 때 너무 불편해서 못하겠다 이럴 때는 저희가 간단한 솔루션 하나를 제시해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잠을 잘 때 이렇게 바로 누워서 자지 말고 옆으로 누워서 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산소 포화도를 아주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입천장의 연구개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혀 이런 부분들이 좀 물컹물컹하고 볼륨이 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뒤로 넘어가면서 기도를 막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바로 누우면은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포지션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옆으로 누워서 자면은 어느 정도는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됐었지만은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기계적인 방법, 이건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거 아니더라도 약간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 저희가 비만 치료, 피부 치료를 하면서 조사를 했더니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피부의 컨디션도 안 좋아지는 이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다클리닉 허선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